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BLDB 2022년에 발표된 Near Data Processing in Database Systems on Native Computational Storage Under HTAP Workloads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BLDB 2023년에 발표된 그 똑같이 HTAP Workload의 스마트 SSD를 적용한 게 있었는데요. 그 논문의 선행 연구로 이 논문이 제시되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이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곤란했는데, 우선 이 논문 이전에 이 논문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다루는데요. NKB라고 락스DB 기반인 게 하나 있고, 멀티 버전 PostgreSQL 기반한 NeoDBMS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NKB 같은 경우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NoSQLKB라는 걸로 시작되었는데요. 이 연구실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티브 스토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오픈 채널 SSD 같은 걸 많이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 논문이고요. 우선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AP 환경을 먼저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흔히 이제 OLTP와 OLAP가 존재를 하는데,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HTAP 환경에서는 복잡한 애널리티컬 태스크가 작은 양의 핫데이터와 큰 양의 콜드 데이터 위에서 도는데요. OLTP 같은 경우에는 흔히 DBMS의 메모리 위에서 동작하는 작은 양의 핫 쿠션 위에서 많이 동작을 하고, OLAP 같은 경우에는 콜드 디스크에 존재하는 콜드 데이터와 더불어서 OLTP가 현재 수정 중인 메모리에 있는 핫포션 또한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함께 도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보시면 우선 시작은 OLTP만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OLTP들이 메모리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보장하지만, OLAP가 추가됨에 따라서 콜드 데이터들이 디스크 메모리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따라서 DBMS는 메모리가 콜드 데이터에 의해서 이빅션이 되고, 그에 따라서 버퍼 폴루션이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OLTP 성능 또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오른쪽에 OLAP가 끝난 이후에도 이 버퍼 폴루션 때문에 버퍼 어드저스트먼트를 하느라 계속해서 OLTP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런 걸 이제 데이터 투 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체적인 성능이 논 로버스트하고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저자들이 타겟팅하는 모티베이션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HTAP 환경에서의 프로블럼 스페이스 좀 보자면 다섯 가지 꼭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프레시네스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TP들에 의해서 수정된 업데이트들이 애널리티컬 스냅샷에 의해서 빠르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컨시스턴시로 이것이 제공되어야 트랜잭셔널과 애널리티컬 쿼리들이 모두 데이터에 대해서 컨시스턴스한 뷰를 가질 수 있다고 지원해 줄 수 있고, 데이터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HTAP이 콜드랑 핫 데이터를 작업하기 위해서 스토리지에서 가져오는 것, 또는 이 콜드 데이터 가져오면서 핫 데이터들이 이빅트 되고 다시 OLTP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올리는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지 티어 2 호스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으로요. OLTP와 OLAP 간의 인터피어런스가 막아져야 한다는 뜻이고, 마지막이 메모리 폴루션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버퍼 폴루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HTAP 같은 걸 살펴보면요. 우선 왼쪽에 두 개가 커런트 HTAP 디자인 스페이스입니다. 첫 번째가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로 앞서 보여드린 그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돌렸던 스토리지로 OLTP와 OLAP가 모두 같은 엔진에서 돌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레이티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 프레시네스는 좋지만 그만큼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 되지 않고 또 데이터 트랜스퍼 리덕션이 많게 됩니다. 다음은 디커블드 스토리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TP를 지원하는 엔진과 OLAP를 지원하는 엔진이 따로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당연하게도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OLAP 성능, 데이터 프레시네스 등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OLAP를 NDP, 컴퓨테이션 스토리지 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OLTP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이 HTAP 디자인을 익스텐드를 하면 이제 이런 세 가지 디멘션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HTAP을 위한 NDP 익스텐션을 살펴보면요. 기존처럼 OLTP가 돌았고, 이번에 이제 OLAP는 전적으로 컴퓨테이션 스토리지에서 돌게 될 텐데요. 이제 OLAP를 위해 NDP 프로세싱이 컴퓨테이션 스토리지로 내려가게 되면
같이 스토리지에 있던 콜드 데이터는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있고, 이제 NDP 엔진 그 DBMS 메모리에 있는 이제 OLTP가 수정한 그 작은 부분들만 컴퓨터 스토리지에 NDP 프로세싱 부분을 내려줘서 OLAP를 수행하자라는 게 주된 주장이고, 이제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 보시면 OLAP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OLTP 기존의 트래디셔널 스택보다 퍼포먼스 저하가 적고 버퍼 어드저스먼트 또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LAP는 온 디바이스에서 OLTP는 DBMS 호스트에서 돌면 매우 좋은데, 이제 그만큼 여러 트랜잭션이 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이 NDP가 인터벤션 프리 하도록 트랜잭셔널 개런티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를 보자면요. 작은 shared state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트래디셔널 스택에서의 트랜잭션 OLTP들이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버퍼도 바뀌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맵핑 또한 DBMS 호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NDP 트랜잭션이 수행될 때 콜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스토리지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호스트에 있는 OLTP들이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shared state라고 하는 곳에 몰아 넣어서 순간 NDP가 수행될 때 이 shared state를 스토리지로 밀어 넣어줘서 이 NDP가 이 스토리지 안에서 트랜잭셔널하게 컨시스턴스한 스냅샷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shared state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업데이트 어웨어한 NDP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NKV라고 하는 이제 MyRocks를 수정한 버전이고요. 이 모두 네이티브 스토리지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DBMS라는 것은 MVCC 베이스 포스트그레스QL을 수정한 버전이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shared state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잠시만요. 네, 이제 이 shared state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워키셋과 훨씬 더 콜드하지만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트랜잭셔널이 컴플리트한 데이터셋이 있는 스토리지 사이에 이제 델타들을 모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에 인해 영향받는 모든 데이터 구조들을 다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hared state 안에 델타 버퍼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델타 버퍼가 결국 모든 모디피케이션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네오DBMS 같은 경우에는 멀티 버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들을 다 갖고 있게 되고, NKV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스먼트 레코드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델타 버퍼가 이제 어펜드 온리 더블 버퍼드 스트래터지로 관리된다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논문에서 네오DBMS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NKV 안에서는 이제 기존의 LSM 트리에서 두 개의 멤 테이블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동일하게 델타 버퍼가 두 개 있어서 이제 멤 테이블 대신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이제 한 개의 델타 버퍼가 꽉 차면 그거를 이제 이뮤터블로 바꾸고 나머지 하나를 열어서 거기에 쓰고 델타 버퍼를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hared state를 언제 디스크로 내리냐, 두 가지 타이밍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shared state의 총 크기가 특정 스레쇼드를 접근하게 되면 플러시를 하게 되고, 또는 NDP제가 돌기 위해 NDP 인보케이션이 발생하면 그때 이 shared state를 내려주게 됩니다. 다만 현재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이유는 사이즈 스레쇼드에 위치했을 때는 shared state가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별도의 스페이스 유틸라이제이션, 스페이스 앰플리케이션 없이 내릴 수 있지만 NDP 인보케이션을 위해 프로퍼게이트 되는 순간에는 별도로 실제 디스크에 적용을 하진 않고 NDP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냅샷을 만들 때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NDP 트랜잭션 매니지먼트를 볼 건데요. 이 NDP 트랜잭션이 돌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이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완료됐던 트랜잭션들에 대해서만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봐야 하는데요.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 조금 흐릿한데, TX1은 완료되었고 TX2가 아직 커밋되지 않는 시점에 TX3이자 NDP가 부착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TX3가 도착했을 때 완료됐던 TX1만 TX3 NDP에게 비저블을 할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어드미션 딜레이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TX3 NDP가 시작됐을 때 아직 오픈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 트랜잭션들이 있다면 어드미션 딜레이를 줘서 이 트랜잭션 현재 열려있던 트랜잭션이 모두 끝난 다음에야 이 NDP 트랜잭션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그림에서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 TX3가 왔는데 기존에 TX2가 아직 동작하고 있었다면 TX2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 푸시다운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 딜레이가 대부분 이런 트랜잭션들은 OLTP이기 때문에 딜레이들이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쉐어드 스테이트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디바이스 안에서 인시추 스냅샷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NKB와 네오 DBMS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스냅샷을 만드는 법이 다릅니다. 우선 마이락스를 살펴보자면 여기서 이제 LSM3에서는 레코드를 이제 새로운 아이덴티파이어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은 라이트 배치해서 갖고 있고 완료된 트랜잭션들만 데이터 버퍼로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좀 간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트랜잭션 3일 때를 보면 트랜잭션의 시퀀스 넘버가 0x1001일 때 밑에 이제 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버퍼에서 저희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지금 C0거든요. 그래서 C0가 NDP로 플러시 됐고 이제 C1부터 CN까지는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랜잭션 4가 새로 쓴 K2는 아직 배치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트랜잭션 3는 K2와 K1 사이에 있는 두 개만 밸리드한 값으로 보게 됩니다. 네오DBMS 같은 이 PostgreSQL 같은 게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지난주에 칼이 발표했던 것처럼 이제 버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버전 체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종료했다고 가정하고 내려왔을 때 현재 트랜잭션 아이디는 3이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아이디가 3보다 작은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버전 1번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 트랜잭션 4가 쓴 4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버전을 보고 이건 3보다 크기 때문에 그 전 버전으로 new to old에서 전 버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랜잭션 가운데 쓰인 버전 0 같은 경우는 FFF, 버전 1 같은 경우는 BBB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두 개의 다른 워크로에 따라 DBMS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 스냅샷을 체크를 하고요. 사실 그 VLDB 23년에 발표된 이 다음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실이 하지만 이렇게 DBMS의 구현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게 싫어서 좀 그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VLDB 23년의 논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서스와 엑서스들이 왜 있냐면 이제 모든 게 인디바이스에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별도 호스트 도움 없이 디바이스 내에서 알아서 이제 데이터를 다 까야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shared state에 그 데이터 딕셔너리나 이런 매핑 테이블이나 이런 걸 같이 내리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스키마를 확인하고 이 왼쪽에 아래에 보이시면 제가 NKB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건 이제 SS 테이블들을 액세서들이 접근하고 파스 파싱한 다음에 다음 걸 찾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액세서들과 파서들을 갖고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티브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까서 이 안에 있는 게 LBA라면 다시 호스트에 존재하는 LBA to PPN 매핑을 갖고 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이 실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셋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 안에서의 레퍼런스는 모두 다 피지컬 페이지 포인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ppn 40에 접근해서 그 다음 블록을 접근해야 될 때 바로 ppn 40 안에 ppn 20, 30, 100 이렇게 저장돼 있어서 이 매핑 테이블을 계속해서 호스트와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오버헤드를 피했다고 합니다. 다만 논문에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걱정됐던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 ppn 40이 GC가 이루어져서 옮기거나 ppn 20이 GC가 이루어져서 데이터가 옮겨지면 ppn 40까지 새롭게 쓰여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뭔가 GC 폴리시나 이런 거에서 관리가 따로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명시는 따로 없었고요. 어쨌든 호스트가 좀 더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버헤드는 별도로 논문에 나와 있지는 않았고요. 다음은 리설트 셋 핸들링입니다. 이제 실행을 함에 따라서
뭐 어그리게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분명 데이터가 작지만 조인이나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논 사이즈 리덕션 컬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이 호스트가 지금 네이티브 스토리지다 보니까 DBMS에 있는 스토리지 매니저가 미리 온디바이스 메모리를 알로케이션 해놓고 거기에 중간중간 결과들을 인터미디어 결과나 파이널 결과들을 이제 레코드로 다시 매티리얼라이즈를 하게 도와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버퍼가 충분할 때는 그냥 블록 에러 타임으로 접근했다가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거를 이 인터미디어 공간에 레코드로 쓰고 그걸 다시 다음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네이티브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뭐 다른 HBM이 있거나 그냥 안 좋은 메모리가 있거나 그 가속기 옆 밖에 있는 메모리가 있거나 플래시가 있거나 이렇게 하이어키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그 공간을 줄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메모리가 꽉 찼다? 그러면 플래시로 내릴 수 있도록 다시 공간을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네이티브 스토리지 DBMS가 피지컬 어드레스 레인지를 미리 알로케이션 해놓고 줬다가 이게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갖고 있다가 트랜잭션이 끝나면 이걸 GC를 하도록 마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쓰이지 않았지만 이제 실제 계산 대비 공간이 더 필요할 때는 이제 멈추고 다시 호스트에 갔다 와서 다시 더 크게 요청한다는 식으로 봤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셋업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의 DBMS가 서로 다른 하드웨어 위에서 구현이 됐고요. NKB는 코스모스 플러스에서 구현되었고 네오 DBMS는 알베오 U280에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5개의 실험 환경들인데요. 블록 같은 경우가 이 코스모스 위에서 FT를 돌고 일반 IO 스택이 돌고 도는 방식이고 가운데 네이티브 스토리지를 쓰고 락스DB가 직접 관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일 때는 SPDK를 이용해서 접근했다고 하고요. 이제 NKB가 네이티브 스토리지 위에서 컴퓨테이션 기능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오DB도 그와 동일하고요. 위에 사용한 벤치마크는 링크 벤치인데 이거를 HTAB을 위해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OLTP 워크로드 상에 있고 OLAP 쿼리들을 그 조인이나 그 between centrality나 이런 걸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OLTP가 기존에 있던 게 도는 와중에 OLAP를 돌릴 수 있게 되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0 밀리언 노드 20기가 정도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 파라미터로 워크로드를 조절하는데요. OLTP SK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 투 콜드 데이터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핫 데이터가 얼만큼 많냐라는 파라미터고 OLTP 셀이 이제 이 between centrality를 돌 때 노드를 몇 개 넣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고 OLAP 퍼스가 두 개의 OLAP 쿼리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구성하였는데 사실 환경에서 좀 걱정된 부분이 있던 것이 우선 호스트의 리소스가 생각보다 좀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CPU가 i5였고 DRAM이 4GB였고 결정적으로 이 SSD들이 PCIe Gen 2.0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호스트에서 도는 기존 워크로드 성능이 좀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걱정되었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오버롤 퍼포먼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OLTP 퍼스가 100s, 그러니까 두 개의 OLTP 사이에 100초 간격이 있었고 스큐는 40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왼쪽 A 그래프가 전체적인 성능이고 이제 저 특정 구간을 확대한 것이 B고 C는 파워 컨섬션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세 개 다 오하향한 이유는 그 LSM2의 특성상 컴팩션과 플러시가 반복되면서 성능이 오하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우선 지금 네이티브와 블록 대비 NDP는 훨씬 더 꾸준한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유를 여기서는 OLAP가 OLTP에 대해서 인터벤션 프리하고 또 알아서 돌기 때문에 그만큼 OLTP에 많은 공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고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스파이크들은 다 컨베션이 이루어질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운데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게 확대되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네이티브와 블록이 모두 이제 떨어진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버퍼 폴루션 같은 이유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NDP는 그런 폴루션을 거의 겪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좀 꾸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컨섬션 같은 경우는 이제 와트 per transaction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훨씬 덜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DP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모두 이점을 얻고자 한다고 해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을 잘 지키는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우선 위에 있는 버퍼 그림은 이제 앞선 실험을 똑같이 돌렸는데 DBMS의 버퍼 사이즈가 1000MB냐 400MB냐의 차이입니다. 보시면 이제 실선이 트루풋이고 점선이 미스 카운트인데요. 보시면 버퍼 사이즈가 큰 만큼 그만큼 버퍼를 리커버리 하는데 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카운트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OLTP 성능 저하가 확실히 버퍼 폴루션이 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런 버퍼 폴루션을 겪지 않기 때문에 NDP는 퍼포먼스를 더 잘 지켜낼 수 있고요. 밑은 이제 네이티브와 NDP에 대해서 실험을 돌렸을 때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스파이크는 당연히 이제 컴패션 때문이고요. NDP는 대체적으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꾸준한데 네이티브는 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OLTP 퍼즈가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떨어지는 간격이 얼추 1000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OLTP를 돌리다가 OLAP를 돌릴 때 그 OLAP를 돌리기 위해서 콜드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는 동안 CPU가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NDP 같은 경우에는 OLAP가 그만큼 스토리지에서 돌기 때문에 호스트 CPU가 남고 그 기간 동안 OLTP를 더 많이 돌릴 수 있고, 또 스토리지에서 도는 만큼 스토리지에 플래시 패럴렐리즘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트랜스퍼 리덕션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Between의 centrality를 돌렸고요. 왼쪽 A가 execution duration, B가 이제 실제 이걸 돌리기 위해 데이터를 얼마큼 읽었는지, 그리고 오른쪽은 실제 데이터를 트랜스퍼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보시면 우선 execution을 먼저 봤을 때 네이티브가 블락보다 더 성능이 좋은 이유는 이제 저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네이티브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IO 스택이 더 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밑에 이제 네이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NDP가 이제 점점 높아지다가 마지막에는 네이티브보다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왜 성능이 저하냐면 오른쪽에 그림과 연관되는데요. NDP가 네이티브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플래시해서 읽게 됩니다. 이 이유가 이 OLAP가 디스크에서 스토리지에서 돌게 되는데 네이버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nearest 네이버 서치가 더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다시 방문해야 다시 읽어야 되는 노드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런 오퍼레이션 특성은 메모리 버퍼가 클수록 이득인데 현재 이런 컴퓨터 스토리지 단점이 디바이스 안에 있는 메모리가 적다라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데이터를 더 많이 읽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데이터 트랜스퍼 자체는 확실히 매우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트랜스퍼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은 데이터 프레시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레이턴시 없이 적용할 수 있냐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업데이트 어웨어 NDP가 이런 프레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매우 작은 오버헤드를 보여준다는 건데, 이제 아래쪽이 셀렉티비티로 이제 노드가 5개냐 1개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셀렉티브 5냐 1이냐 보는 것이고, 5일 때 더 많은 노드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델타를 보내지 않을 때와 델타를 보낼 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이 듀레이션 브레이크다운 해봤을 때 보시면 델타와 엑스큐션이 있는데요. 우선 Y축이 스케일이 크다는 걸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보시면 셀렉티비티가 크든 작든 이 shared state를 보내는데 걸린 시간은 거의 1초 정도로 전체 수행 시간의 한 0.7% 정도로 매우 이제 프로포션이 작았습니다. 나머지 수행 시간은 이제 가져온 걸 프로세싱하는 시간이고요. 다만 오른쪽에 이제 실제 데이터 보낸 크기를 보시면 셀렉티비티가 작을 때 오히려 더 크기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셀렉티비티가 작은 만큼 더 OLAP가 빨리 돌았고 그만큼 OLTP가 더 많이 돌았기 때문에
변경된 데이터가 더 많아서 셀렉티비티가 작을 때 shared state의 크기가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 논문에서 업데이터 어웨어 NDP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서 이 shared state라는 걸 디파인하고 이 델타를 디바이스로 찔러줄 수 있도록 해서 이 NDP를 돌릴 때 디바이스 안에서 트랜잭셔널하게 컨시스턴트한 스냅샷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컨셉을 스냅샷 베이스드 시스템인 락스DB와 MBCC 베이스드인 포스트그레스에 적용해서 실험을 하고 밑에 여러 퍼포먼스 임프루먼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이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장점을 발휘하는 그런 DBMS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